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안철수의 이 워딩은 재밌다. 그 이준석한테 당신은 패널도 못해라고 디스당하신 사람들이 자기한테 바보라는 비아냥을 거리는 걸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딱 그렇게 된다. MB 아바타입니까가 된다. 이게 참 정치적 감각이 들을 게 없어요. 바보라는 비아냥도 감수하겠다라면서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대. 뭐 뽑지도 않았는데 뭘 지명하고 수락하고 미치겠다. 1인 정당의 한계죠. 네, 바보 안철수 씨가 근데 뭐 이렇게 수락 연설을 보니까 앞뒤 말이 거의 안 맞더라고요. 이 말을 하기까지도 정치를 공학적으로만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받겠습니다. 바보라는 비아냥도 순진하다는 놀림도 감수하겠습니다. 앞뒤 맥락이 별로 와닿지가 않고. 근데 혹시 진짜 윤석열을 찍기 싫은데 그러면 안철수에 가는 표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안철수가 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아무튼 나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철수 형은 또 줄기차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안철수는 그런 마인드면 그렇게 가더만. 스타일이 그래요. 윤석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은 저를 찍어달라. 윤석열이나 홍준표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 계속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기를 건드리고 있잖아. 사실 대선 나가가지고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도 많이 안 할 거예요. 뻑하면 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한번 나 건드리는 놈들 한번 제대로 엿먹어 봐라. 이렇게 뛰시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선거라는 게 이게 정치라는 게 웃긴 게요. 나를 바보라는 비아냥을 해도 감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본인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맞아요. 굳이. 그 그 이미지가 그냥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갑철습니까?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정치를 10년 하셔도 감각이 안 돌아오니까 문제죠. 자,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 있죠. 국힘 게이트라더니 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진짜 오늘 크게 한 건 했죠. 조선일보 이 새끼들은 폐간부터 해야 돼요. 완전 가짜뉴스잖아 이거. 여기 있잖아요. 조선일보 보도는 그거예요. 2010년에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이던 소속 변호사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의뢰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다. 근데 이게 지금 소송까지 갈 상황이거든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실. 일종의 이 법무법인 그러니까 소속된 법무법인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시절 이걸 맡았다는 거잖아요. 완전 가짜뉴스. 박주민 완전 빡쳤어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사실 아니다. 소송까지 갈 상황까지 벌어진 거지. 이거는 가야죠. 제가 저렴하게 정말 이렇게 우리 조중동은 저는 사실 이렇게 갑자기 좀 이야기가 샜는데 조선일보가 가장 웃겼던 저는 최근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로봇계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원희룡 와이프 나와가지고 사이코 뭐 좀 사이코패스 같다 섬뜩하다 막 야 니네 사주는 자기 그 어머니한테 그런 폐악질을 저질러가지고 그 난리가 났는데 거기를 대놓고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서 로봇계에는 감정이 이입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분들은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무책임한 보도는요. 정말 이렇게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다 하루빨리 언론중재법 다시 짚히십시오. 얘네들은 지금 현재의 법에서는 아무리 손해배상 청구 때려봐야 자기네들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렇게 그 얻은 이익의 3배로 바꿔야 된다. 손해액의 3배가 아니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언론중재법을 하루빨리 올해 안에라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진짜 뻔뻔하게 단독으로 달고 이게 지금 2시간 차이에 난 기사거든요. 처음에 조선일보가 단독 걸고 난 다음에 박주민 변호사 쪽에서 의원 쪽에서 바로 쳐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기사를 정말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네. 정도 정보력 가지고 이건 알면서도 일부러 묻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미 이 기사의 댓글에는 보면은 박주민에 대한 욕설 댓글이 훨씬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걸 노린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쪽에서는 사실이고 아니고 상관없어. 계속 이미지를 타격하면 돼요. 그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그 박준영 변호사라고 그 재심 전문 변호사 재심 전문. 있잖아요. 그분한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묻는 걸 잠깐 봤는데 그 윤일병 사망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참들이 이렇게 패갖고 결국엔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래갖고 그 갈비뼈가 장기를 훼손하고 막 그렇게 심하게 맞았던 사건인데 그 중에 주범이 하나 있고 A라고 하는 주범이 하나 있고 같이 합심했던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근데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덮으려고 했어요. 이게 맞아 죽은 게 아닌 걸로 덮으려고 했다고. 음식 잘못 먹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가해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주범은 아닌데 정범의 가해자의 아버지가 그 사건을 알고 내 아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되니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 사실을 오히려 폭로를 해갖고 알려지게 돼서 여론으로 군대에서 다시 수사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제 프로그램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변호사의 윤리에 대해서 물어봐요. 변호사의 윤리에 대해서. 그때 박준영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이 사건은 가해자의 아버지가 진실을 위해서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사건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돈이 된다면 악마도 손잡는 사람들이잖아. 현실은 그렇잖아요. 돈만 된다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의 윤리라는 게 그렇다고. 내 아니에요. 의뢰인을 이기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욕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김현장 같은 게 왜 생기겠어요? 김현장 같은 게 생기는 이유는 능력만 있으면 법 아는 놈들이 나서갖고 자기 의뢰인한테 잘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박주민 같은 변호사였던 정치인은 돈 되는 거 보고 쫓아온 사람이 아니야. 근데 대장동 관련한 변호사였다라고 이렇게 가짜뉴스를 내버리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변호사들이 민변이었든 아니었든 자기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상 난 법을 아는데 성남의 시민들이 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 그래서 시민운동 하는 거예요. 이재명 변호사 같은. 조선일보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련한 법 있죠. 여기 더 많이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조선일보 이 새끼들은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선거 전에 뛰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기자들이 취재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박주민 변호사가 그 로펌에 있던 그때 것까지 막 연결을 해서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가짜 뉴스지만 비록.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론 지형의 문제이고 그런 지금 뭐죠?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 그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해줄 수 없는 지금 이 구조의 예. 문제이지. 아니, 저는 이거 기자 개개인의 문제라고 봐요. 이건 구조 문제 아닙니다. 구조 문제가 아니고 기자가 저걸 받을 거 아니에요. 제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제보를 받았을 때 자기 취향에 맞는지 보면 최소한의 확인을 안 해버리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기자 개개인의 문제라고 단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보를 받았을 때 그거를 킬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기자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스템을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언론 지형의 문제는 기자들한테 취재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몇 건씩의 기사들을 뽑아내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조회수로 분명히 올리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기자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동조하는 이상 그 시스템에 동조한다. 나는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기자들이 모인 데가 조선일보인데 똑같죠 뭐. 그런 기자들이 모인되기도 하고 여기에 모여 있으면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계속 유명한 짤 있잖아요. 우리는 정권을 만들기도 하고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 조선일보 관계자의 인터뷰 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 새끼들은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윤석열이 덮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선수야. 조선일보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되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라고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갖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자. 이 보도 낸 게 조선일보의 노석조 기자. 여러분들은 노석조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를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 때도 엄청 노력하신 바로 그런 기레기 새끼세요. 아, 조자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